DNS 이제 실제 DNS 서버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하고 관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까지 DNS에 대해서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DNS 서버를 이제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에 이제 DNS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나 서버들, 호스트들이 잡고 있는 DNS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목적은 이제 실제 호스트들이 기업 내에 이제 자원들이 있을 거고요. 이 자원들이 실제 URL 베이스에 룩업을 해야 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DNS 서버가 있겠죠. 이걸 뭐라 그랬죠? 주로 이제 캐시 온리 서버라고 했죠. 여기는 실제 이제 존 파일을 뭐 요거를 이제 구성 관점에서 봤을 때 내부에 도메인을 쓰시는데 실제 내부에서만 룩업되는 용도로 어떤 호스트들이나 시스템들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존 파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DNS 서비스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캐시 온리 서버로 동작을 하면서 리커시브한 쿼리를 받아서 실제 이런 호스트들한테 답을 갖다주는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그런 용도의 서버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그리고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호스트 자원들을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웹 서버라든지 주로 웹 서버가 되겠죠. 아니면 뭐 FTP 서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메일 서버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또 DNS에 등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런 리커시브한 용도의 답을 알려주기 위한 DNS가 아니고 외부의 이제 사용자들이 저희 내부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해서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로 이제 존 파일들이 가지고 있어서 걔에 대한 룩업을 해주는 용도의 DNS가 있겠죠. 크게 DNS에 대한 서버에 대한 운영 포인트는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단에 예를 들어 이런 DNS들을 여러 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L4를 놓고 이중화를 해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존 파일 트랜스퍼 형태로 특정 쿼리 받는 서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존 파일에 대한 트랜스퍼 역할만 하는 뭐 마스터 서버, 슬레이브 서버 이렇게 용도를 나눠서 분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실제 이제 존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정보를 변경할 때 그리고 실제 그 존 파일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제 이제 도메인 정보를 변경을 해야 될 때 해당 존 파일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 레코드 값들을 변경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 웹 서버의 IP가 기존에는 뭐 1.1.1.1이라는 IP를 쓰고 있었는데 이 웹 서버의 IP를 바꿔야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 www.example.com 아예 여기 이제 뭐 파일이 있으니까요. 1.1.1.1 말고 실제 IP를 한번 써보죠.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IP가 172 16 140.44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 웹서버의 IP를 172 16 140. 예를 들어 50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작업이 예정돼 있다라고 할게요. 이 작업을 예를 들어 밤 00시에 변경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뭐 애니 유저들이 서비스를 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어떤 홈페이지라고 할게요. 기존에는 172.160.44의 IP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00시 이후에 이 서버의 IP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실제 이제 서버의 IP 변경 작업은 그 담당자가 할 거고요. 당신은 이제 DNS 서버의 담당자로서 이 서비스가 00시부터는 50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룩업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DNS에서 요청이 왔을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작업을 해야 되냐가 이제 중요해요, 사실. 왜냐? 실제 인터넷상에서 DNS 서비스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 룩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DNS 서버를 통해서 여기 DNS 서버에 해당 존 파일이 있다라고 할게요. DNS 서버에 직접 쿼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중간에 무수히 많은 리커시브한 DNS 서버들, 캐시 온리 DNS 서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했고, 이 정보를 한번 가져가면 특정 기간 동안은 캐시에 보관이 돼서 또 다른 사용자가 해당 DNS에 요청을 했을 때 룩업을 하지 않고 캐시에서 바로 던져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PC들도 캐시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 캐시에 대한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해당 존 파일에 그 캐시에 대한 TTL 값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에 www.example.com이라는 놈의 캐시 타임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캐시 타임은 이 파일을 보시면 실제 이 존 파일, 해당 존을 관리하는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캐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디폴트로 하루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파일에는. 그리고 실제로 특정 레코드마다 또 캐시 타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 앞쪽에 IN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MX 레코드에는 별도의 캐시 타임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이게 스페시픽한 게 우선시돼요. 지금 해당 따따따를 보면 디폴트 TTL 값을 먹게 돼 있어서 하루라는 값으로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던 거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걸 고려하지 않고 바로 변경을 하고 데모를 리스타트해서 이 값을 50으로 바꾸고 데모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특정 DNS가 변경하기 직전에 값을 가져갔다라고 하면 하루 동안 이 해당 DNS는 하루 동안 이 값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이 DNS를 잡고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쿼리가 안 되겠죠. 44 값을, 기존의 44 값을 계속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44로 사용자들이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해당 존 파일에 대한 해당 값에 대한 캐시 타임을 보고 그 전에 캐시 타임을 어떻게 줄여놔야 되겠죠. 뭐 이론상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하기 전에 캐시 타임을 최소한으로 줄여놔서 계속 쿼리가 들어오게끔 해서 바뀐 값을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텐데, 실상 그렇게 되면 오히려 DNS 서버에 부하를 주고 버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으로 보통 한 5분 뭐 이렇게 낮춰 놓을 수가 있어요. 5분이나 10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전에 미리 바꿔놨다가 특정 시간대에 바꾸고 다시 늘려주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뭐 값을 바꿔야 될 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특정 캐시 엔트리에만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 별로 값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디폴트 TTL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DNS 서버가 위로 갈게요. 존 파일을 마스터, 슬레이브
형태로 유지를 해서 이 존 파일을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이 슬레이브 서버가 DNS에 존 파일 트랜스퍼를 해서 계속 파일을 가져가는 형태다라고 하면 이 슬레이브 입장에서도 이 존 파일이 변경이 생겼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 그 정보를 확인하는 게 시리얼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래시나 리트라이를 하고 노티파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옵션에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가져가고 얘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시리얼 값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변경사항이 없다라고 간주해서 얘가 존 파일 트랜스퍼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 값 업데이트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보통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값을 날짜 하고 하루에 몇 번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0 이렇게 세팅을 하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